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4.3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000여 명가량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물 시장에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로 예상치 하회했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5천 명으로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최근에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타격이 예상이 되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1분기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일 3.5만 배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어제 큰 폭으로 반등했던 크루드 오일,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슈 분석과 함께 매매 전략 탄탄하게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꽉 채워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무 트레이더와 1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목요일 하면은 사실 트레이더들은 가장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피곤할 새 없이 아침부터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해외 선물을 하고 우리 국내 선물 시장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 해외 선물을 하게 되면 조금의 긴장도 늦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미장 출발하면은 과연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 또 오를까? 또 빠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무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1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변화무쌍할 때 혼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황금연무 트레이더 모셨으니까요. 잘 따라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장이 조금 불안해서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또 저도 믿고 의지하는 이제 황금연무님도 나오셨으니까 다 같이 이제 전략 같이 배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런 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또 전략 가득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조정받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과 골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9% 하락세입니다. 3,3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7% 내림세입니다. 9,55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33% 오름세입니다. 5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8% 오름세입니다. 1,5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087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도 일단 랠리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지수 선물이 좀 빠지고 있고요. 어제 크게 올랐던 오일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저 오늘 선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뭐 사망자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그냥 뉴스만 짧게 헤드라인만 딱 본 사람들은 아마 겁을 먹고 뭐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집계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네. 뭐 기존에 있던 뭐 간염 뭐 임상 환자 그래서 약간 의심되는 환자들을 이제 확진자로 집어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집계 방식에 네네. 약간 또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쪽 지표가 약간 더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려가 조금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약간 투심은 뭐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하락폭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저는 아직도 조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코로나19에 따른 그냥 확진자 증가에 따른 뭐 잠깐의 뭐 주춤세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재고가 많이 증가한 걸로 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재고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감산 쪽으로 이제 좀 더 압박이 들어가면서 감산이 이제 조금 더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 오늘 선물 시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골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네, 있으실까요? 골드는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안전자산 기조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네. 양상 보이고 있죠 지금. 지금 어제도 소폭 상승하였고 지금도 일단 일본에서도 또 확진자가 지금 얼마 전에 또 네, 뉴스 나왔는데 네. 네,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또 그 지수 선물도 좀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네. 골드는 또 이와 반대로 다시 안전자산 기조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 상승 흐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품별로 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트레이더님과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선물 시장 흐름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간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에는 20만 3천이었는데 지금은 20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는 2천 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상치였던 21만보다는 낮은 수치를 내놓으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외신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무역 협상의 대상은 유럽이다라고 발언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세 상한을 폐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관계자들 역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특정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 상한을 상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양허세율 평균 3.4%로 주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또 이를 10년 동안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일단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서 WTO가 주도해온 글로벌 무역 체제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WTO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무역 전쟁이 다가온다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변동성도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 상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이 있었죠.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두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추후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조치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내놓은 두 번째 대안책은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란 향후 정책에 대해서 미리 외부에 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미리 외부에 발설함으로써 통화 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금리 인하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단언했습니다. 또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금융위기 때 썼던 양적 완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더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은 더더욱 일축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미 상원이 이러한 연준의 독립적인 체제를 아주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상원 의원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당장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이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미 상원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패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확대 국면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코로나19가 지난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 사태 때와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사스 사태 당시 중국은 세계 경제의 8%만 차지했지만 지금은 19% 이상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 제조업의 28%를 공급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의 관광객들은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이 사스 사태 때와는 또 다른 재앙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차이팡 부원장, IMF 총재가 이렇게 발언했던 날과 똑같은 날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또 중국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올해 성장률을 5.7%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성장률을 확보하게 된다라면 GDP 성장률 역시 2배 가까이 늘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죠. 3%대에서 4%대까지 다양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잠잠했던 중국 내 코로나 발생자 수가 오늘은 급등했다고 아까 준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만 14,840명의 신규 사망자 수는 242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지 전 조금 궁금한데 오늘 시장에 이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약 746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였던 290만 배럴보다 약 2.5배가량이 많은 건데요. 이에 따라 WTI가 상승폭을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잠깐 뜨지 않는데, 네. 아까 초반에는 0.17%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0.5% 상승하면서 51.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국제에너지정보청인 IEA 역시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일단 2020년 1분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40만 배럴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죠. 전 세계 일평균 원유 수요 증가폭을 기존 122만 배럴에서 99만 배럴로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코로나19 영향이 올 초뿐만이 아니라 2020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펙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3월 5일에 예정된 오펙의 회의가 있는데요. 분명히 감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산을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뉴스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 이 선물 전략에 대한 정보들 다양하게 얻어가셔야겠죠.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요 외신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 국채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사실 이 국채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채권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국채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8시가 이제 해외 선물이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했었을 때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전날에 최고가로 끝이 났는데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났는데 아침에 벌써 쏟아지는 폭이 개인들이 준비도 하기도 전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좀 올라갔었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국채는 지금 상승하기 어렵다. 국채는 채권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올라간다면 하락을 하게 되고 금리가 내려간다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 국채 선물이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박스권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골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전자산이 골드라든가 뭐 실버, 국채 이런 쪽들이 좀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수가 오늘 흔들린다라고 해서 이들이 급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까 그 사스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우리 딸이 19살 때 고3 때 이제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때 네. 제주도로 갔는데 사스 때문에 하루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의 이렇게 열이 나서. 근데 그때는 저도 해외 선물 안 했고 주식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무렵은 거의 다 뭐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것만 네네.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외 선물이라는 아주 큰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정말 우리 트레이더들한테는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줄기를 좀 잘 잡아가면서 거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의 또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토크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국마저 경기 침체론 솔솔, 파월 공격적 양적 완화 불사. 네, 자 오늘은 이제 미국마저 경기 침체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글로벌 경기가 부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 증시는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국마저 경기 침체론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예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 이런 네.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 네, 증시도 그렇죠. 혼자서 정말 잘 가는 수준인데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증시가 너무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뭐 우려나 이렇게 버블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조차도 사실은 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네.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이제 대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네. 연준이 이렇게 뭐 공격적 양적 완화 불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만큼 지금 위태롭다.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미국 대기업이나 그런 금융권에서 약간 압박 아닌 압박. 너희 금리 인하를 해야지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냐.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뭐 코로나19의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조금 뉘앙스가 들어가서 또 트럼프도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입지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 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뭐
뭐 공격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조금 안심을 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라는 이제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자, 연모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경기 침체론이 또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 경기 침체론이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보다는 네. 중국에서 문을 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야, 아시아인들 어디 여행이나 가겠나 문전박대 당할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도 들고 일단 중국인에 대한 어떤 기피 현상 그 많은 인구가 2월 14일이나 돼야지 뭐 직장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만큼의 어떤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뭐 수출과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관세에 대한 인하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무역 마찰 때문에 쉬었던 기간보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는 훨씬 지금에 대한 거가 더 클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렇죠. 일단 내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제 가장 가까이 봤었을 때 해외를 보기 전에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직원들하고 식당을 갑니다. 정말 바글바글해요. 저희 그 사무실 있는 근처에 정말 텅텅 빕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이잖아요. 아주 우리 우리 일반인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거가 겹치고 쌓이고 되면은 지금 우리 뉴스 나왔던 거가 이 경기 위축에 대한 가장 이 중국 문제에 타격을 받는 거가 한국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우리 당장 일본 올림픽도 있잖아요. 과연 이게 맞아요.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면 결국은 다 그게 악재가 되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래서라는 어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봤었을 때에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지금 월봉을 하나 올려놨는데 네.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는 구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평균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짝수애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홀수애보다 네네. 짝수를 받는다라는데 우리 엊그저께 아마 뉴스를 보면은 100년의 고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미국 증시가. 2009년부터 지금 2019년, 2020년도 현재까지의 이 월봉인데 월봉이라는 것은 이 캔들 하나가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가격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쭉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2014년도, 16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2016년도에도 약간의 조정 국면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2017년도에 급등하죠. 2018년도 초반에 또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조정이 또 있었죠. 2019년도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202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0년의 주가가 이 한 페이지에 있는데 위에가 열려 있나요? 위에가 거의 꽉 차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때 무렵에도 이 캔들이 커 보였겠지만 지금 상태를 본다면은 거의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에 대한 주가가 사상 최고치, 뭐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도 다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줘서 결국은 올해는 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떤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에서도 계속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트럼프는 또 뭐 강달러 정책을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미증시에서도 어제 제가 뉴스 본 것 같아요. 5% 정도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에 가장 수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개미나 미국 개미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과열이다. 이게 매수를 맘 놓고 사기엔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조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또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짝수해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준 차장님은 그렇다면 이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네. 혹시 이거 지표는 안 네, 보이시죠?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의 이제 상승폭인데 한 7.4% 정도 이제 올해 초에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뭐 이렇게 수익률로 보면은 상승 종목 수 자체는 2019년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시총 5위 종목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사실 지수를 이끈 거지
이제 나머지 기타 뭐 중소형 기업이나 이쪽 주들은 그렇게 실적이 탄탄하지도 않았고 실적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탄탄하진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뭐 조정이 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도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또 뉴스를 보면은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임직원 지금 뭐 5명 중에 4명이 팔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80% 정도가 지금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이제 수익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매도물이 나오는 건데 2013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임직원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은 이게 약간 조정장의 시작의 네네. 신호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참조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4차 산업의 수요 자체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은 물론 올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거는 항상 유념해 두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이 한 네, 년 네. 동안 시세를 움직였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때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니까 비트코인의 대체 상품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대체 투자의 상품으로? 대체 상품이 이제 비트코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그 시세 이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체 상품이 없잖아요. 그쵸, 어찌 그쵸. 보면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이제 증시에 오래 있었고 저도 오래 있었는데 항상 급등을 하고 장대봉을 뽑는 시장, 우리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이건 대표적으로 대형주 외에는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클 때 대세 상승 모두가 다 올라갈 때는 네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럴 때는 자꾸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갔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대형주에 많이 올라간 걸 어떻게 어느 거가 주도준지 모르니까 못 사게 되고 결국은 중소형주를 들고 있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시장이 올라갔었을 때도 못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대형주로 바꿔야 되나 보다 바깥하니까 또 못 먹고 네. 하락을 하니까 또 물리고 맞아요. 이게 반복되는 그런 순환 과정이 돼서 말씀도 하시지만 2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정 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아마 4월, 5월 뭐 이런 시즌이 이제 조정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한 4월, 5월 들어가면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고 우리 준 차장님은 일단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이런 급락이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셨죠. 임직원들이 자사주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과거의 데이터에 비춰봤을 때는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쪽 모두 다 저희가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슈 토크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빠르게 오늘 상품별 전략 짚어드려야겠죠. 자, 오늘 트레이딩 타임 업앤다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P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확산 완화 기대감 매수 전략 유효할까라는 주제를 오늘 잡아봤는데요. 자, 연일 지금 미 증시 그리고 지수 선물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다시 매수의 기회가 될지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황금연목 트레이더 매도 주셨고 준 차장님 매수 주셨는데 네, 황금연목 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구정 때는 아시아 증시가 휴장이었고 이제 중국도 휴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미 증시는 그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더라도 이제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푸는 방식에서는 그들도 미처 준비 못했다. 매도에 대한 거 좀 팔아먹을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랬대는데 미국까지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지수는 괜찮을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안심을 보여주고 결국에 우리 지금 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팔 자리를 충분히 줬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학습의 효과죠. 코로나 아침에 뭐 이런 뭐 많아졌다라는 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쏟아지지?라고 했었을 때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별로 시장이 안 빠졌어라고 한다면 개인은 분명히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습적으로 아침 초반에 미처 우리 그 아시아에 있는 우리 증시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쏟아져 놓고 지금 본장 출발할 때에 그 라인까지도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하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 저는 3,370만 원 와도 무조건 매도를 쳐라.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362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3,370만 와도 매도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드렸고, 자, 우리 주 차장님은 오늘도 매수를 보시네요. 네. 일단 뭐 12월 이제 OECD에서 뭐 발표 나온 게 또 있는데 이제 네. 뭐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증시가 이렇게 꼭 과열 국면은 아닌 뭐 탄탄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지금 조정이 오는 게 더 건강한 상승장을 위한 하나의 또 필요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도 뭐 지금 뭐 바로 매수를 들어가라는 건 물론 아니고요. 저는 뭐 항상 이렇게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네네, 그때 뭐 저는 일단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딱 뭐 100점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알면 제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뭐 한 9,500 뭐 요 정도 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쯤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그래도 방향은 매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와도 단기적이고 파월 의장 또 공격적으로 이제 뭐 대응을 하겠다고 네, 했듯이 조정이 오더라도 길게는 가지 않을 테니 네. 매수 잡는 게 유효하다. 네. 자, 준 차장님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뭐 당장의 매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9,500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저가가 9,51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9,552 지나고 있는데 일단 9,500선에서 매수뷰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저희 미증시 개장 한 20초 정도, 15초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은 아직 10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4% 하락세입니다. 3,3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78% 하락세입니다. 9,55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7% 오름세입니다. 51.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2% 오름세입니다. 1,5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087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이 오늘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던 것 같은데, 자, 연모 트레이더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라는 얘기를 하죠. 아침에 8시가 시가입니다. 이제 3월달 되면은 당연히 그 이제 서머타임이 네. 시작이 되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다 빨라지게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그러네요. 이때 여기 요 화살표입니다. 이때가 아주 장대 양봉을 뽑은 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2월 13일 오늘 9시에 또 장대 음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의 장대 음봉 보이시죠?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시장을 갖다 공격을 했다는 얘기고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을 뽑았었을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면 양봉을 뽑았었을 때 양봉을 뽑아놔놓고 눌렀다가 네. 그 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왔을 때도 이게 30분 분봉인데 네. 동 하나가 30분 동안 형성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보면 이 차트를 거꾸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장 전에 약간의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반등의 기회가 물론 매수와 매도자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싸울 수 있지만 이 구간을 넘어갈 만큼 오늘 아침에 형성되었었던 이 시가의 이 구간을 넘어갈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대기했었던 매도세
하루 종일 있었던 매도세 뭐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다 매도가 기다리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3,370 정도만 되면 쫓아가는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보통 투자 심리가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분산의 과정.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 쫓아가는 매도가 아니라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하는데 개인들한테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하락을 봅니다라고 하면 매도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매도를 좋아하세요. 이 원인은 이제 속된 말로 파생쟁이는 매도는 한 방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가 쏟아질 때 막 급하게 쏟아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 젖어 있는 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네. 매도를 합니다라고 한다 막 공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지수는 지금 시장이 지수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정해놓고 요 선에 오면 내가 매도를 해서 약간 물려도 기다려보고 또 팔고 나오고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금연보 트레이더는 늘 이 시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시가에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점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3,370선에서 매도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은 아까 이제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매수표를 주셨는데 네. 오늘만 본다면 어떨까요? 반등시 오늘은 매도 일단 하시겠어요? 조금 흐름이 네. 일단 매수는 들어갈 건데 네네. 네, 일단 지금은 흐름은 조금 안 좋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는 약간 하방 압력이 좀 센 상태라 예. 지금 들어가긴 당연히 무리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언제 이제 매수를 들어가냐가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매수로 보는데 시장 상황이 조금 하방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아주 밑에 쪽으로 그냥 주문을 걸어놓고 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은 좀더 뭐 안전하게. 저점 매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좋아서 건망이 사실은 좀 좋긴 하죠. 건망이 사실 좋긴 한데 그래도 꼭 하루라도 안 하면은 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 9,500 뭐 초반대 이렇게 9,500 뭐 20, 뭐 20, 그 정도쯤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아니고 네. 조금 밑에 쪽으로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반등 시에 매도보다는 좀 더 많이 눌려줄 때 그때 매수를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9,500선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보는 전략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첨부 하나 할까요? 우리 투자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보면 네.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찾거든요. 네. 근데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어느 시간대 나왔는지를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차트로 보세요. 당연히 11시 반에 출발하면 가장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쵸. 절대 단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때 매도가 나왔네, 이게 매수가 나왔네 라고 판단하지 말고 보통 11시 반에서 12시까지는 장대봉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매수와 매도가 충돌을 해서 싸워서 물러서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평균적으로 12시 반, 뭐 1시 이때쯤 되면 정말 시세의 어떤 추세가 형성되니까 우리 주차장님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무시면 포기하는 거고 낮에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트레이딩을 내가 매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지금이 아니라 12시 반 이후 이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은 개장과 동시에는 일단 거래량도 늘고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시 이후의 상황을 좀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현재 오늘 개장 상황 어떤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일 만에 랠리가 스탑하면서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6% 떨어져서 29,45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7% 떨어져서 3,370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4% 떨어진 9,6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오늘은 5%가량 크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같이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사망자의 급증 케이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우존스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스코라는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5%대 급락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5.29% 떨어져서 4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이나 MS 같은 종목들도 지금 1% 이상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
전체적인 인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투자자들이 이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이 벽이 깨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가 2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보통주를 발행한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목들의 개별 이슈 사이에서 이렇게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 지수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미증시는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또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드시 최소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어제는 또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또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추가 감산 전망에 코로나 영향 극복하고 상승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일의 방향성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오일은 매수를 보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가 또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는데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또 오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황금연모님이랑 쭌 차장님 나올 때 방송이 제일 좋다, 이런 또 좋은 소식도 네,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오일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매수 의견 일치하셨으니까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우리 해외 선물의 신이 이제 10시부터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해요, 유튜브에서. 네. 제 이름을 치고 해외 선물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 다이버전스는 거의 저점이나 고점 이런 거를 찾아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도 이제 그런 교육 9시부터 우리 해신, 우리 이거 저 방송하기 1시간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오일,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크루드 오일이 우리 이제 시청자라든가 또는 뭐 우리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차트를 보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감산이 과연 뭐 50달러로 내려가면 유가 감산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적용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큰 차트, 보통 뭐 120분 차트를 놓고 본다면은 추세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돼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월요일부터 오일이 이제 바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면, 저는 항상 제가 실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흐름이 어제도 원유 재고 때문에 올라가 놓고 오늘도 또 거의 지금 뭐 한 10시 정도부터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장대봉을 뽑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의 지금 월물이 보통 한 18일 정도가 되면 이제 월물 마감이 되잖아요. 월물 마감 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폭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네. 이 경기 위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망자도 많이 나고 막 하는데 추가적인 거 더 늘지 않아라고 한다면 유가는 벌써 이미 다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사이클에서 조금 오늘 올라오고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느냐인데, 최근의 저점 대비 평균적인 어떤 변동폭을 본다면 한 53.5불, 뭐 여기까지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만약에 이게 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오늘 이 가격이 끝입니다. 이게 더 갈 수 없는 자리가 여기니까,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사지? 라고 아니라 이 상태에 오늘 올라왔다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벌써 바닥에서 쳐놨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어도 매도가 안 나오죠. 우리 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자동 매매라든가 큰 시스템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뽑아 올린 거는 웬만한 잔파도에도 매도가 안 나오고 이 추세가 형성돼 가기 때문에
외려 바닥은 세력한테 주고 아 여기가 안정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폭을 본다면 53.50까지도 아주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실패가 된다면 결국 우리 52부를 넘지 못하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여져서 현재 구간에 이런 장대봉이 크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자리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좀 길게 본다면 53.5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매수 진입해 본다면 저희가 어디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가 51.67인데요. 네. 지금 봉이 한 30분 봉도 한 2개 정도가 크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매물이 제일 많은 자리가 51.50부터예요. 네. 50에서는 누군가는 물렸다가 손절하고 나가기도 하고 누군가 거기 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길 못 가고 아까 물론 이제 낮에 주간장의 이런 흐름 때문에도 약세를 보였지만 네. 거기서 흘러내려왔는데 우리 수급선에서 되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 51.50까지는 얼마든지 오늘도 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다 받쳐 놓으셔도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지금 자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도 조금 멀리 가겠다라고 한다면 51.50 정도에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1.50 선에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준 차장님도 역시 매수를 주셨는데 네. 일단 준 차장님은 매수를 보시는 이유가 일단 코로나 영향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오펙이 이제 원유 수요가 둔화되니까 오펙이 또 감산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 네. 때문일까요? 일단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계속 50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0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황금연모님께서 원자재 쪽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네. 이미 지금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거의 절정 내지 절정을 향해 다가갔고 이제는 완화될 일만 남았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조심스럽지만 더 확산될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절정의 근처에 왔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되돌림 현상을 보일 것도 제가 볼 때 원자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선은 지지받았다. 그러면 거의 지지선 근처잖아요. 51.50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이 원자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로 봤는데 일단 근데 이 자리는 지금 황금연모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약간 또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50대에 딱 들어가는 게 딱 가장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것도 눌림을 줬을 때 51.02 이 정도 제가 지금 그 정도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51.02 정도로 보시고 네, 들어가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이 감산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원자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도 더 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일은 좀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1.02선에서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그동안에 잘 갔죠. 잘 가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영향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상승세를 유지할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연모 트레이더님은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은 매수 주셨습니다. 자, 골드 연모 트레이더님 관망으로 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준 차장님은 항상 매수를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 골드가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근데 왜 관망을 제가 들었냐 하면 사실은 어저께 제가 12시가 넘기 시작하면 골드를 이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도 회원분들한테 했는데 오늘 움직인 거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비해서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아까 국채도 올라가다가 지금 주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골드가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나스닥이 빠져줘야 돼. 나스닥이 다시 아침처럼 음봉을 빼버린다면 골드는 무조건 매수세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출발에 나스닥이 또 양봉을 막 만들고 하니까 골드는 가다가 그냥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안전자산이라든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너무 지금은 조금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는 오히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골드가 큰 그림 우리 뭐 보통 보면은 제가 아까 쭉 봐봤어요. 네. 야 주봉에서도 세니까 괜찮다. 그런데 일봉에서도 보면은 횡보를 하니까 괜찮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이격이 크다는 얘기죠. 이격이라는 얘기는 이 이동평균에서 이 수급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가 너무 크기 네. 때문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거나인데 가격 조정을 안 준다는 얘기는 횡보를 좀 일정하게 폭으로 갖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정말 뭐 예를 들어 좀 폭을 한 고점을 찍었다라 한 60틱 정도 밑에서 좀 기다려 본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거래를 해서 별로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매도를 해도 수익이 나기가 어렵고 네. 매수를 하려면 결국 나스닥을 그냥 주목을 하셨다가 나스닥이 빠진다 하면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는 관망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금 흐름이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 준 차장님은 매수 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쟤는 매수를 드는 아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지금 지금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 왔기도 하고 사실 골드도 미 증시처럼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것도 언제 조정이 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당일날에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불안감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오늘은 골드 쪽으로 조금 안전자산 기조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들었는데 일단 지금 가격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 1570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골드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유튜브 교육인가요? 네, 황금연못 해외 선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금요일 9시, 내일 밤 9시에 또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들으시고 내일 저희 방송도 11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